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소송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료소송을 더 이상 안 하는데, 한 작년쯤에 희한하게 왜 수임하게 됐는지 수임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 어떻게 승소한 김에 한번 의료소송 제가 경험했던 것들 좀 기억나는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료소송류가 제가 기억에 한 10대 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패소 사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케이스도 패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풀려나간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의료소송 안 한다고 해놓고서 왜 했지 하고 후회했는데 어떻게 승소했습니다. 왜 이게 패소할 거라 생각했는지는 그 진료기록 감정이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패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이거 내용을 한번 그냥 제가 쓴 대본 같은 걸 그냥 읽겠습니다. 일단 의료소송 본질을 보면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진료기록 감정입니다. 여기 승패에 사활이 걸려있다. 그리고 좀 썰을 풀자면은, 제가 한 번은 단톡에서 의료소송 상담이 왔는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넘기려고서는 그렇게 했더니, 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변호사님이, 저는 아니지만 다른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당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여러 개 해본 입장에서 당사자하고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다른 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의사와 더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와도 얘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피부과 부작용 설명하는 입증 케이스, 요것만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요 다음에 영상을 바로 찍을 거예요. 2편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료 기록을 보면서 의사 자문은 얻어야 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하고요. 이게 진료 기록을 본다는 게 사후적 고찰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 똑같은 의사가 보더라도 시각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진료 기록만 보고서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여기에 뭐 쟁점별로 과오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 소송마다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고찰해야 되는 건데, 사후적 고찰은 늘 문제됩니다. 하여튼 여기 자문을 얻게 될 그 의사도 실력자여야 돼요. 이제 변호사랑 소통하면서 소송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명석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사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 명의 자문을 얻어본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게 내과적인 경우에는 의사들도 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과 전문의가 하더라도 이게 자문 얻는다 해봤자 이게 잘 안 나오고, 근데 제 경험상 외과적인 어떤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좀 이거는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약간 물리법칙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하여튼 의사들도 실력차가 굉장합니다. 이 자문을 얻게 되는 그 소통하는 과정상에서는요. 어디 의료소송 전문 펌에서는 간호사들이 컨설팅, 변호사와 소통해가지고서 일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의료소송을 꾀할 때에는 200만 원의 진료 검토비를 먼저 받고, 소송이 진행해 볼 만한지 한번 검토하겠다. 선행 검토하겠다. 그러고서는 제 자문의한테 건네주면서 이제 검토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 선임한 것도 아닌데 무슨 200만 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감정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변호사 비용보다 더 들 때도 있어요.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400만 원 정도 감정비가 나온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것도 15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해볼지 안 해볼지. 패소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질문지를 많이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최대한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질문지를 많이 작성해놔야지 불리한 뉘앙스라 하더라도 거기서 파고들 게 생기거든요. 이 케이스도 그랬는데요. 좀 이따 얘기 나올 겁니다. 과실을 찾든 하여튼 그 해당 소송에서 필요한 쟁점을 감정이한테 꼬치꼬치 유도신문하듯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문하면 많아지면 감정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지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불리한 뉘앙스이 또 오거든요. 그래도 풀어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려면은 질문지를 많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늘 여기다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감정질의 내용이 유도신문하듯이 작성되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유도신문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질문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쳐봐야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뉘앙스가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최종적인 결론란이나 뭐 이런 거에 아주 그냥 뉘앙스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배척하는 감정 결과여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오히려 우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도 그랬는데, 진짜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법원은 본래 이런 감정의 결과에 원칙적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게 대법원 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필로그에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개별적 질문한 내용에서는 원고 주장하고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답한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다가갔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띄우시면은 맨 마지막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서 하더라도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든지 현저한 잘못이 있다면은 자의심중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감정 결과 중에서 일부만 채택하시라, 이런 말도 썼던 겁니다. 뭐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판결문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좀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말 썼던 건데, 이 케이스 말고 예전에 했던 암 걸린 사람인데도 이 병원에서 암을 간과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었는데, 진료기록 감정은 불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불리하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했던 케이스는 의료소송이지만 의료 과호소송은 아니고 행정소송이었는데, 이 경우는 의료 과호소송인데 의사들끼리는 서로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에필로그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진료기록 감정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진료과를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법에서는 이 현저하다는 표현이 인정되는 거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료 과호 자체도 잘 인정 안 하죠. 근데도 이 현저하다는 말, 진료 과호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을 다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판결문을 보면은 수인 한도를 넘어선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잘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는 공판 단계에서 무죄 받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 드는데,
어떻게 뭐 우연찮게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는 백지 감정을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감정 질의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묻고 대충이라도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백지 감정을 하면 안 된다고 느낀 게, 다른 것들도 백지 감정 하면은 다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유일하게 그 백지 감정해도 되는 거는 그 부동산 시가 감정입니다. 그것만 좀 백지 감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나머지는 백지 감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처음 변호사 되고 나서 제 보스 변호사님이,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 보스 변호사님한테 여러 가지로 개겼던 게 참 죄송스러운데, 저도 자영업자 돼보니까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근데 저도 근로자 변호사 할 때는 좀, 약간 좀 허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1심에서 소위 말하는 백지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심도 선임하셨는데, 2심은 그냥 선임 안 하시려다가 제가 뭐 하여튼 의사 자문 같은 거 얻을 상황이 되는 사람인데 채용된 거니까, 한번 제가 도움을 드렸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 의뢰인한테다가 집 팔아서라도 성공보수 주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 전해 들었는데, 그 예전에는 나쁜 변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의뢰인들이 더 나빠요. 그 말 정말 이해가고, 제가 그땐 왜 이 변호사님한테 적대적이었는지. 뭐 일은 제가 했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 보스 변호사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했던 거니까요. 어쨌든 이 백지 감정 질문지가 거의 뭐 의사 과실 있나요? 이렇게 한마디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수임해가지고 제가 일거리 했던 게, 고엽제 후유증 증상이 진로 기록상 나타나 있나요? 이렇게 수준으로만 질문한 겁니다. 1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제가 질의 작성했는데, 특이하게도 이것도 그러니까 행정소송이었죠. 조정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된 케이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소 케이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승소 케이스. 이번에 최근 승소 케이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기록 감정이 굉장히 불리한 뉘앙스였어요. 근데 어찌저찌 판사님 설득해서 승소한 겁니다. 문제 솔직히 잘 기억나지도 않고요. 이게 그 당사자분은 제가 뭐 한마디 하자마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맞게 되었었던 건데, 그냥 하여튼 간에 요거 그 내용, 결국에는 이게 이 물리법칙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외과적인 쟁점이었는데, 5번 요추에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신경 증상, 어떤 운동 마비 증상이 있으면은 인정될 건데, 그 행정기관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줬던 거죠. 뉘앙스가 너무 안 좋았는데도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결과 나온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수임료 90%가 내 시간당 페이라기보다는, 혹시나 손님이 진상이거나 하소연 같은 거 하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인간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그런 걸 대비한 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90% 정도가, 수임료의 90% 할당이. 사실, 하지만 이 의료소송만큼에 있어서는 정말 일도 어렵습니다.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은 쉬운데 사람이 힘들다 그러는 건데, 의료소송은 정말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문위의 노동도 들어갑니다. 소통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쓰거든요.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의료소송이 제일 어렵고,
뭐 다른 일들도 어려운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제일 어렵고 그 대비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저는 이제 의료소송 안 할 거라고 아까 전에 여기서 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의료소송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이거 형사사건 공판 단계에서 무죄 받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에필로그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이제 의료소송 접하시는 분들 이제 다 의사욕 할 겁니다. 의사욕 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판사욕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판사 욕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사, 판사, 변호사 적대합니다. 사자들. 근데 이 의사 적대하면은 의사들끼리 더 공고해져요. 공고하게 이렇게 서로 방어해줍니다. 의료가 소송 승소율이 통계적으로 1%? 1% 된다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사들 적대하는 국민 풍조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의료 과오를 본인이 당했더라도 패소하는 거에 수용하셔야 돼요. 이거 과오가 있는 것 같아도 은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적대하는데 의사들끼리는 심지어 서로 학회에서 친분도 있습니다. 진짜 의사, 변호사, 판사 이유 없이 적대하는 사회적 풍조가 굉장히 팽배한데요. 사실 제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그 케이스에서도 당시 감정질의서를 보낸 제 감정이었습니다. 1차 감정이 애매했는데 2차 감정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구린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감정은 대학병원에 맡겨졌는데 단 3일 만에 의사가 질의서를 회신했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주는 경우 없어요. 6개월 걸려요, 보통.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사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회 당시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공공의대 설립 같은 것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한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의사들 밥그릇 챙기려고 그런다. 다 욕하는 겁니다. 뭔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요새 들어서는 좀 이제 의사들 파업하고 그러는 거에 좀 궁금해하며 뭐 그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다 그냥 욕하죠. 어떻게 될지 별로 생각도 없고 문제점이 뭔지도 별로 생각도 없으면서 이 사회에서 뭐 자기는 다들 아니라 그럽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적대 안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다요. 근데 가령 어느 손님 중에서는 당신을 만나서 변호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일로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그러면은 아니랍니다. 만나본 적도 없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한 번도 상대도 안 해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왜 생기나요? 이런 게 다 그런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은 내포되는 게 있습니다. 제 지인하고도 술 마시면서 보면 자기가 1,000만 변호사한테 주고서는 무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자기가 뭐 다 설명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변호사가 신이야? 네가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아냐? 그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1,000만 원이 줬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근데도 그 지인하고 술자리 할 때 또 다른 얘기 해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자들한테 적대심이 있냐 그러면은 난 안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정말 그냥 내면에 깔려있어요. 이 적대감이 알지도 못하면서 적대감. 제 법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법관이 감정의 결론에 따라 간다는 부분에 관해서 첨언하자면 정말 뭔가 구제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되는 사람은 감정적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관이 그냥 불쌍하다고 구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불쌍하다고. 불쌍한 사람인데 왜 구제 안 해줘? 하고선 법관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불쌍하다고 구제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불쌍하다고 다 인정해주면은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 아닌데도 구제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반대 사람은 뭡니까?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측은지심 많은 법관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관이기 때문이에요. 중립적인 제3자로서 남의 일에 감히 판단 권한이란 막강을 주면서 사회적 역할을 줬던 거거든요. 중립적으로 하라는. 근데 그러한 사회에서 부여한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법관입니다. 이 측은지심 너무 많은 법관은. 또는 도덕적 허영에 빠지는 법관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법관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이런 법관을 1명 정도 봤습니다. 1명? 2명? 딱 제가 욕하는 유일무이한 진짜 법관이 이런 종류입니다. 쌍방간의 다툼이 있는 소송에서 왜 겉보기에 얼핏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이거를 무슨 사회학 용어로 언더도그마라 그러는 것 같던데, 하여튼 제가 이 두 가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의료소송 하신 분이 이거를 무조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제 하고 싶은 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합니다. 제가 의료소송을 더 이상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사실 이런 부분도 작용합니다. 일단 이득도 굉장히 적고 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이 아프니까 하소연도 막 미친 듯이 하고,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닌데 진리입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진리예요. 진짜로 무조건 적대하지 마시고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이건 하셔야 돼요. 진짜 잘 안 돼요.